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의 횡포, 밀어붙인 방송 3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거부권 행사달라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조금 전에 입장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에 대한 이 공백 사태, 지금 민당에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국정원장 이렇게 공석으로 오랫동안 놓아둬도 되겠느냐, 요런 또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밝혔고요. 오늘 김규현이가 결국은 오늘 사퇴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김규현 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김규현 원장의 입장문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정치권의 가장 빅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이준석과 인용한의 설전이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참 이준석이 정말 싸가지 없는 것이 드러났어요. 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야, 이거는 싸가지가 없어도 이게 보통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시중의 비판 딱 들어맞았다. 이게 뭐 어제 오늘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야, 이거 그야말로 누가 누구한테 지금 패드립 하고 있느냐, 요거를 비판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 정말 외국인한테 부끄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인간이 말이죠, 대한민국 그야말로 정통 보수당이 당 대표를 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지나간 과거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말이죠, 정치에 주도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것은 꼭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보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이준석이가 이렇게 들고 나니까요, 천하용인이 일제히 이준석 옹호하는 발언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 당무감사 순위를 신의진 지금 이제 당무감사 당무위원장인가요? 오늘 이제 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이 김기현 대표한테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지금 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이정재, 지금 이제 일요일 날 저녁 이 서초동에 있는 갈비집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게 네티즌들의 SNS 게재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가 말하자면 이제 기획적으로 공작적으로 이거를 꾸민 것이 아니냐, 요런 프레임으로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 대한민국 개딸들, 이거 이재명이요, 이거 하이고 빨리빨리 영장 보내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참 별걸 다 시비해요, 이 인간들이.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께 종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맨 먼저 지금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이 밝힌 지금 이 노란봉투법, 그다음에는 이제 방송 3법, 그리고 국정원장의 후속 임명 관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방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우선요, 노란봉투법하고 이제 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하면 노동조합법 제2조하고 3조 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웬만한 거는 사용주가 이 노동자들 파업해서 회사에 손해를 많이 끼친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묻기를 포기하게 만든 게 쉽게 얘기해서 노란봉투법이 되겠고요. 방송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방송을 계속해서 좌파 유리하게 방송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사진들 구성수를 갖다가 20여 명까지 대폭 늘리는, 왜냐하면 지금 방송 관련 유관 단체들이 전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 여당이 좌파 인사를 좌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법이 방송상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그 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거부권 행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일 국무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 왜냐하면요, 기자들이 내일 국무에서 이거 다루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한다 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내일이 이제 28일인데 정기 국무회인데 뭐 곧 이제 30일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일 날이 앞에 있는 달력을 보니까 목요일이 되겠는데, 그래서 목요일 전에, 왜냐하면 이게 1일까지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쯤 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예견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고, 해당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실의 생각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표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게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국무에서 말이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이제 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노력을 총평을 하고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며칠간 시차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야당에서요. 국정원장 경질 이거 안보 공백이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1, 2차장은 뭐 바로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신임 1차장이 이제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직무 대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임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보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권력 투쟁으로 이걸 몰고 있어요. 근데 뭐 권력 투쟁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이 국정원 이 위계 질서가 아주 굉장히 무서운 조직에서 권력 투쟁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인식하고 제 경험에 따라 이거는 뭐 성립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권력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지금 이 국내 모든 언론들의 보도가 맞다면 그거는 김기현 원장의 지휘 책임에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인사 파행에 따른 책임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거를 뭐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뭐 저보다도 더 잘해요, 언론에서. 그래서 작년 5월에 이제 원장에 취임해서 작년 6월에 작년 5월에 원장이 취임해서 1급 보직들을 전원 100% 대기 발령을 내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9월에 이제 27명을 퇴직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조양준 기조실장하고 원장하고 또 충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 문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기조실장에 이제 이 사퇴를 해서 윤 대통령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원장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이후로 잡음이 없어야 되냐. 그 이후로 잡음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이거 작년 얘기입니다. 2, 3급 간부 인사를 하면서 100여 명을 대기 발령 냈어요. 그러다가 금년 6월 이제 일종의 이제 정기 인사인데 이 정기 인사에서 1급 인사를 갖다가 대통령한테 올려갖고 7명을 대통령이 사인했는데 이거 사인하고 나 보니까 대통령실에 투서가 쌓이는 거예요. 봤더니 원장 비서실장 K씨가 여기에 개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면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김 원장에 대해서는 재신임 조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인사 파동이 언론에 도배되는 아마 전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요. 정말 유일한 정보기관이 아니었나 정말 부끄러운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또다시 김기현 원장 비서실장에 있던 K씨가 인사 개입을 했다라는 설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이 권춘택 1차장의 비위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인사기획병도 교체가 되고 1, 2차장하고 원장을 바로 이제 어제죠. 일요일 날 국정원장 지휘부를 갖다가 교체한다? 제 기억이 없습니다. 예, 제가 뭐 30년 근무했는데 없어요, 제 기억에. 뭐 평일날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저녁 때 인사를 했다?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인사가 지금 단행이 된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이거는 뭐 국정원 징업법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안 의교사항이 아니에요. 1차장은 해외 정보. 대신에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딱 일반 행정부처는 달라요. 현재는 현 시점에서는 1차장이 해외 정보, 2차장이 대북 정보, 3차장이 과학기술과 사이버 안보, 그리고 기조실장은 조직 예산 인사를 다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큰 조직을 그리고 중요한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오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퇴임식에서 밝힌 이 김기현 원장의 말하자면 그동안의 공과 여기에서 임사에서요. 지난 6개월, 1년 6개월 동안 맡은 바의 임무를 최선을 다했다. 상당한 결실도 있었다. 그리고 직원 모두가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최선 역량을 발휘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니까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의 방향을 정하고 지원 모두가 다 함께 큰 걸음을 내딛은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게 전체적으로는요. 자, 이게 이제 이 언론에는 이제 요약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약지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논란을 야기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이 국정원의 역량을 배가시켜서 국민들의 이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는 나갔어야 이게 균형 잡힌 이임사가 아니겠느냐. 그냥 뭐 최선의 역량을 발휘한 결과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낀다? 아니,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역량을 발휘할 거예요. 이렇게 상황 판단 능력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게 김기현 원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혹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 성과까지 보도자료 뿌려? 이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거 외교관식 사고예요. 저는 그래서요. 외교관 중에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도 외교관에 와서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에 차장하고 이제 원장이 온 경우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한 경우는 없다. 예외가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번만큼은 외교관, 차라리 외부 인사를 시키려면 군 출신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럴 때는 그야말로 국정원의 기강 확립이 훨씬 더 크다. 지휘권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성과까지 보도자를 냈어요. 국정원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 역량 강화, 안보 지배 세력의 척결. 이게 간첩 잡았다는 거죠. 정체성 확립, 원윤석 제대로 이제 이 김종필 초대 원장이 너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요거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첩이 쓴 이 필체로 썼다고 하는 문재인하고 박지원 이게 문재인 인간들이에요. 가치동맹과 국익창출 뒷받침. 이거 뭐 한미동맹 관계 이제 돌려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거는요. 이렇게 뭐 딱딱 떨어지는 말로 쓸 게가 아니라 주요 성과로 쓰기면 그야말로 국정원장의 공과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냥 대충 국민들이 감지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판에 말이죠. 자부심을 끼고 최선의 역량을 발휘했고 이런 성과를 올렸다.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국민들한테 더 열받게 하는 임사가 아니나 국정원장을 그래도 1년 6개월 했으면요. 감은 잡을 텐데 떠날 때까지도 국정원이 뭐 하는 데를 모르고 떠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운 임사가 아닌가. 이런 임사는 제가 생전 처음 봐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준석이가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저도 이제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을 했잖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이제 아랫목, 윗목 이 문화가 있는데, 버르장머리가 없다. 한마디로. 이거 부모 책임이다. 이거 못하는 말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당원 이 서산, 당원 이 워크숍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석이라도 하고 이준석이라도 하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딱 전직 타이틀을 안 썼다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어디서 배워 먹었냐? 야, 이게 어디서 배워 먹었냐? 자, 이준석이가 83년생이에요. 자, 제가 보기에 이제 이뇨한 위원장은 그래도 지금 한 60대 초반쯤 되는데, 야, 이게 어디서 배워 먹었냐? 정말 이거 이준석이한테 우리 국민 보수. 제가 항상 얘기해요. 보수의 품격은 점잖은 예의 범절, 가치 중심의 사고. 대한민국 정부를 김대중 빼놓고 노무현 빼놓고 문재인 빼놓고 전부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 보수의 가치는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하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예의 범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디서 배워 먹었냐를 이게 할 일입니까? 이건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더 나쁜 발언이에요. 자, 그런 게 안철수 의원이 그랬잖아요. 닥터 린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정청래 유유상종하잖아요. 이준석이 부모 탓한 인유한 발언, 이건 부적절하다. 감싸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정치권의 파장을 굉장히 많이 야기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천하용인들이 일제히 이준석 감싸는 지금 발언에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요. 여기에서 나이 40 먹어서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지 모르겠다. 야, 그래서 이 위원장이 저를 욕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끌어들였는데 부모 끌어들여서 남 욕하는 건 지금껏 본 적이 없다. 도덕이 없는 부모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고, 한국의 온돌방 문화하고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요렇게 어제 발언한 거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한국에서 당대표로 지냈던 정치인 이준석,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대표로 지낸 인물 중에 과거에 성접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접대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요. 한번. 우리 준석이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준석이가 못다 소리 안 들으려면 성접대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사실력을 따라서 그 정도로 논란을 키우는 사람이 있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일 아니에요. 성접대를 그렇게 공공연하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 같다면 당대표 출마를 아예 안 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이준석이는 전혀 모르는 거다. 자, 그러면서 한국 정서를 잘 이해하는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한국이나 순천에서 이런 문화가 없다. 저도 미국 살아봤지만 미국에서도 제 생각에는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면서 남을 비난하면 좋은 평가 못 받을 것이다. 패드립이 혁신이냐. 저도 미국에서 10년 살았어요. 이준석보다 제가 미국 생활 더 많이 했는데, 미국도요, 우리만큼 이제 물론 아버지 엄마 찾고 뭐 예의범절 찾고 뭐 유교문화 이거하고 다르긴 하지만은요, 다 아버지 엄마 다 찾아요, 속으로. 미국도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이거는 속성은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꼰대론으로 지금 몰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출마에 대해서는 항상 최우선 과제는 노원탕에 당선되는 것이다. 신당으로 영남에 가서 붙는 것은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싫어할 이유가 없다. 예, 그러면서 극지 않은 복권에 대해서 미리 낙담할 필요도 없고, 황교안처럼 부정선거 담론에 빠지면 나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아니, 한교안 같은 인간하고 그래 누구죠? 한동훈 장관 같은 엘리트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장관을 은근슬쩍 황교안처럼 폄하시키는 아주 못된 아주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천하용인들이 일제히 오늘 언론에 나가서 지금 이제 이뇨한을 때리고 이준석을 끼고 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요. 이 인용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 열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는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말이죠. 당무감사의 지금 이제 공식 발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거를 국민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 1등은 발표하겠다 그랬는데요. 지금 원내 1등은 현역 의원 중에 1등은 배현진, 원외 1등은 나경원,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요, 이 배현진 의원은 송파을이잖아요. 2023 서울 발레 페스티벌과 같은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잘 유치했고, 당원 모집이 적극적이었다. 이런 공을 인정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은 2020년 당무감사에도 초선 의원 중에 평가 1위에 올랐고, 전체 의원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나경원은 이제 원외 위원장으로서 1등을 했다. 그래서 신의진 당무위원장이요, 21일 날,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됐어요. 김기현 대표한테 당무감사 결과 초안을 보고하고 기자들과 만나서 의외로 인의가 대단하다. 저도 깜짝 놀랐고 현역 1위와 원외 1위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중순부터요, 253개 당역 전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에는요, 현장의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리고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이 반영이 됐고요. 이런 이 당무감사 결과는 내년 총선에도 많은 반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 이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여러분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제 바로 일요일 날 저녁에 서초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이정재 이 탑스타하고 저녁을 같이 했어요. 현대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기 동창이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동기 동창이니까 밥을 먹었는데, 이 밥을 먹어갖고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민당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찍은 앨범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어제 이제 그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그 팬들이죠, 일종의 이제 손님들이 같이 사진 찍자. 자, 그러면서 찍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네티즌, 그 현장에서 지지자죠. 사인 좀 하나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한동훈 올림 이렇게 또 사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동영상에 나돌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둘이서 갈 때 이렇게 이제 선물꾸러기 이제 하나 들고 이제 나가는 거. 이렇게 이게 지금 모두가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긴장.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개딸들하고 이 제명인의 마을 이런 데서 마찬가지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비판을 아주 퍼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야말로 기획된 것이다. 예. 그리고 기획된 것이고 연출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연예인 마케팅이다. 이렇게 해서 원망과 비난을 동시에 퍼붓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 YTN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또 발끈하겠지만은 이 우연히 이건 아니다. 약속하고 밥을 먹었는데 저게 이 언론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풀릴 수가 있느냐? 이상하다. 그래서 한 장관 주변에 정무적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띄운 것 같다. 그리고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총선 기획한 것이다. 예, 이런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장관 아니면 이정재 이 SNS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누리꾼들이 이거를 갖다가 올린 건데 이거를 기획적으로 공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서상근 대변인은요, 야, 이거 일구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연예인하고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는 부분이 네티즌들에게 찍혀서 거론되고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나? 손은 누가 키워요? 뭐 손은 관련 인사들이 관련 공직자들 다 키우고 있죠. 걱정하지 말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열심히 협치 좀 해라. 오직 방탄만은 정당 그리고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발언할 자격이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 성향의 네티즌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 장관 비판보다는 이정재 비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한 장관 본인들이 이제 싫어하잖아요. 예, 싫어하는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한 장관하고 그야말로 탑스타인 이정재가 같이 밥을 먹는 게 돌아다니니까 밥맛이 안 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 같은 데서는 요상한 조합이네. 이정재 어이없네. 그렇게 안 봤는데 더군다나 이 시기에 쭈쭈 구구와 친구. 자기네 말에 안 들면 전부 구구라고 몰아요. 이정재 씨 왜 그랬어요? 이런 비판적. 그리고 또 김어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김어준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도 이정재 비판글이 아주 두루룩 수두룩 하다고 그래요. 이정재 손절, 정재야 잘가 사진 하나로 망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본인은 인식 못하는 것 같다. 여친 덕에 재벌가에 편승했으니 재벌과 생각이 같은가다. 개정재, 어유 저런 붕X. 요런 막말을 퍼붓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심한 지금 길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이정재 갈비집 식사로 인해서 대상홀딩스가 이제 테마주로 돼 있는데 대상홀딩스가 오늘 말이죠. 가격 제한표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예, 이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정재 씨가 말이죠.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하고 열애 중이다. 이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총리 출마설도 살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상홀딩스가 지금 테마주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요. 대상은요. 양동훈 사회이사가 한동훈 장관하고 서울법대 동문 2년 선후배 사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도 이제 테마 관련주로 딱 어디죠? 예, 증권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이 돼서 오늘 이 대상주가 아주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방송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